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서 또 중요한 그 질병이 뇌졸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건 뭐냐면 뇌혈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환, 이걸 갖다가 뇌졸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풍이라는 말은 이제 한방에서 쓰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풍이라는 것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현재도 그냥 뇌졸중하면 중풍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중풍이라는 말은 올바른 용어 선택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풍 환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이 중풍이 생기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 또 심장에 어떤 병이 있는 경우, 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또 담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일시적으로 조금씩 뇌 피가 잘 안 가는 여러 가지 그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또 고연령, 나이 많은 사람, 또 남성, 당뇨 환자, 또 가족 중에서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뇌졸중을 한번 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뇌졸중이 다시 오거나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주의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뇌출혈이 되겠죠. 뇌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데 그 뇌출혈일 경우에 두통이 주된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출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출혈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뇌혈관이 파열돼서 오는 겁니다. 뇌출혈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성 뇌출혈,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다가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주막 밑으로 혈관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뇌 동맥이 혈관벽이 약해져 가지고 가루같이 늘어났다가 출혈이 생기는 게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되고, 또 하나는 뇌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또는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뇌출혈이 발생되는데 이런 세 가지 부류가 가장 많은 뇌출혈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그 소견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잘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갑자기 머리 아프고 토하고 어지러움증이 발생되거나 또 말이 우둔하거나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것이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면 이건 뇌졸중이 발생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MRI, CT를 찍어보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뇌혈관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찍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고연령에서 여러 가지 그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뇌의 혈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주로 발생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은 제일 많은 건 역시 두통, 구토, 어지러움증, 그 다음에 말 이상하게 하고 팔다리 마비 소견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이게 중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고, 그럼 젊은 사람들도 오게 되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40대라 그래서 중풍이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특히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어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응급처치는 뭐 별거 없습니다.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9 구조대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최대한도로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뭐 우황청심화를 먹거나 또
손가락 따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뇌출혈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요새는 그 예방적인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외과에서 전문가들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혈관에 막힌데 피떡이라고 그러죠. 거길 뚫어주는 거를 이제 수술로 하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막힌 게를 혈관 이식을 해서 다른 우회도를 통해서 피가 많이 가게 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피떡 있는 데를 그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약을 쓰든지 아니면 집게 같은 걸로 빼내든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다 효과 없으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뇌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약물 치료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수술로 해서 뇌압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혈관 막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혈관을 절개해서 이 동맥경화된 부위를 수술해서 이런 큰 덩어리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막혔던 데인데 이런 데가 뚫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피가 잘 가게 되면은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뇌가 혈관이 막혔을 때 피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핏줄이 터졌을 때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고혈압성 뇌출혈, 또 아까 얘기 드렸죠. 몇 번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이런 것은 다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대개 원인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출산됐을 때 뇌의 혈관이 동맥은 원래 세 겹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동맥의 두 겹으로 발달이 안 되는 부위가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스트레스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혈관벽에 스트레스가 가잖아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꽈리같이 늘어납니다. 그걸 갖다가 뇌동맥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뇌동맥류는 무슨 병이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또 선배들이 급살 맞아서 죽는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받으면 급살 맞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뇌동맥류입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꽈리같이 늘어났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갑자기 터지게 되면은 동맥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출혈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은 터지자마자 죽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그 환자가 두통이 발생되는데 그 이 두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머리 아픈 건 처음이다. 이런 경우를 호소하게 돼. 이건 거의 100% 뇌동맥류입니다. 그렇게 이 뇌동맥류가 터질 때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뇌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가 나오기 때문에 메스껍고 토하거나, 또 하나는 의식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뇌동맥류가 되겠고요. 예, 보시면은 한 10만 명당 한 30명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김천에서도 한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뇌동맥류가 생길 거로 생각이 되고요. 병원 도착하기 전에 거의 30 내지 40%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중대한 병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뇌동맥류 환자들이 되게 평소에도 머리 아픈 걸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미리 뇌혈관 촬영을 하게 되면은 뇌동맥류를 미리 터지기 전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보다는 터지기 전에 치료하게 되면 거의 완쾌율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근데 일단 터지게 되면 벌써 30, 40%가 죽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뇌동맥류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이제 아까 위험인자가 있고 또 나이가 좀 젊더라도 머리가 많이 아프고 또 가족 중에서
이런 뇌동맥류가 있고 이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혈관 촬영을 되게 권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수가 많고, 뇌동맥류의 특징은 한번 터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또 터집니다. 2주 내에.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장애가 발생이 안 생기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역시 진단은 혈관을 촬영하는 겁니다. 혈관은 이제 MRI로 촬영할 수도 있고 CT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 혈관 사진인데 여기 꽈리같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도 보여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신 분인데 이렇게. 이런 거 사진만 찍으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수술하는 것도 뇌동맥류를 직접 해서 없애는 방법, 또는 요새는 이제 혈관에다가 코일로 막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결과가 좋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 이런 경우는 아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술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뇌동맥류 수술.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 뇌에 이게 전대뇌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 있습니다. 풍선같이 늘어나 있죠? 요거 이제 요 부위인데 뇌동맥류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뇌에 수술할 때 뼈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수술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뼈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이제 뼈를 열고 나면 요 막이 나오거든요. 막을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뇌 수술하는 거 잘 못 보셨을 텐데 여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지주막입니다. 요게. 그 지주막 밑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대동맥이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대동맥. 여기 보면 노란 거는 동맥경화증이 있어가지고 동맥에 이렇게 기름이 끼면은 수술할 때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 부위에서 보이는 요게 동맥류입니다. 여기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가 여기. 그래서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볼록하게 드러나 있는 게 보이고, 요 부위를 수술해서 여기를 집게로 이렇게 잡습니다. 잡는 거 보이죠? 이렇게 클립으로 해가지고 클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네, 이제 클립이 됐죠? 여기 보면 이제 반대편 여기 혈관에 보이죠? 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요거 이제 클립해서 여기를 클립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이죠? 요 부위에 손상이 안 가도록 요 뇌동맥류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결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술 후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시면은 클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뇌동맥류의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그 머리를 열지 않고 눈 위쪽으로 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최소 침습 수술, 그래서 조금만 열고 한다 이런 식의 눈 위쪽으로 해서 그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는 이쪽으로 해서 크게 열고서 했는데 이번에는 왼쪽, 여기 오른쪽인데 오른쪽 눈 위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절개를 하고 여기 뇌동맥류가 있는데 수술하는 소견입니다. 자, 사진, 비디오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뇌동맥류를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뇌동맥류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크게
뇌를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눈 위쪽으로 눈썹에다가 절개하고 조그맣게 동전 크기보다 조금 크게 뇌를 연 다음에 수술하는 게 되겠습니다. BD에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뼈를 잘라내는 걸 보이고 여기가 눈입니다. 눈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열고 여기를 절개한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소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이 보이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주막이라고 그랬죠? 지주막을 지금 절개를 하고 요 부위가 뇌동맥류입니다. 요 사진하고 똑같이 보이죠? 이렇게. 요 부위가 이제 뇌동맥류를 이게 결차를 하기 위해서 박리를 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뇌신경이고 저 시신경이고 거기를 뇌로 돌아가는 대동맥이고요. 그래서 지주막을 절개해서 지금 수술할 요 부위를 저희가 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입니다. 수술 소견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수술 피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전혀 나지 않고 무혈 수술 같이 그렇게 수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엄청나게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이게 미세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현미경 수술할 땐 대개 이런 상황으로 이가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명확하게 저희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또 이 병 자체도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뇌동맥류를 요거 뇌동맥류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요걸 지금 이제 크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뇌동맥류가 이게 파열이 돼서 터지면 동맥이기 때문에 출혈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한 3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맥이기 때문에 출혈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여기에 이제 뇌동맥류 여기 얇아진 데거든요. 여기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지금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동맥류가 박리가 되잖아요. 해부학적으로 뚜렷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사진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시신경입니다. 왼쪽 시신경, 오른쪽 시신경. 그 동맥류가 이렇게 보이고 크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환자는 수술했는데 요 정도 보이는데 여기 절개를 눈썹으로 했기 때문에 보이죠? 눈썹에. 요 정도만 하고 뇌수술을 끝내는 소견입니다. 요새는 이런 그 미세 수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뇌동맥류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뇌동맥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꽈리같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출혈이 된 거는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뚜렷이 이렇게 출혈이 아주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확인된 이 사람은 뇌동맥류가 터졌구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게 이게 뇌동맥류라면 여기다 결차를 해서 이게 터지지 않게 이런 하는 치료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요새는 혈관 내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혈관을 통해서 코일을 넣어가지고 뇌동맥류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요새는 이 테크닉이 많이 발전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반, 이런 그 코일로 오는 경우도 반 정도로 해서 이런 그 테크닉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돼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뇌를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많이 발전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요 부위에 뇌동맥류가 있는데 거기에 코일을 넣어서 보인
치료 온 게 보이잖아요. 뇌동맥류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뇌 동정맥 기형. 이것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동맥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머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혈관이 기형적으로 동맥하고 정맥이 직접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혈관이기 때문에 쉽게 터집니다. 이것은 뇌출혈로 발생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치료법은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를 수술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수술해서 제거하는 소견이고요. 이렇게 끊어내면은 이게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요새는 방사선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감마나이프. 이거를 이용해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고 그래서 사이즈가 직경 3cm 이하인 경우는 이 방사선 치료로도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혈관을 통해서 접착제 같은 거를 이 혈관 기형 부위에 쏘게 되면은 혈관 기형 부위에 그게 침착이 되면서 혈관 기형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소견을 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고혈압성 뇌출혈,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뇌 단면 중에서 뇌 기저핵이라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들은 출혈이 뇌 기저핵 부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겉에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뇌 심부에 이게 하얀 게 출혈이거든요. 보이죠? 이런 경우를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남자 55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55명이 발생이 되니까요. 아마 김천으로 15명, 우리가 여기를 치면 한 15만 명이니까 한 75에서 80명 정도 이상이 이런 고혈압성 뇌출혈이 1년에 발생되는 거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출혈이 있을 때도 이 출혈을 이 정의적으로 뇌출혈을 수술하지 않고 조그만 두개골 한 2cm 정도의 직경을 통해서 호수를 넣어서 피를 뽑는 것을 요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크닉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결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 방법도 많이 쓰고요. 아주 출혈이 많으면 직접 뇌를 열고 들어가서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뇌출혈이 이게 자발성 뇌출혈, 고혈압성 뇌출혈의 전형적인 소견들입니다. 요새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주사기에 피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을 열어서 컴퓨터로 어느 부위에 카테터를 넣어서 빼면 될까 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실에서 이렇게 뺍니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뇌를 크게 열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많이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피덩어리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피가 완전히 없어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두 군데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 있는데 양쪽 다 카테터 들어간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뇌 속에 뇌실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출혈이 생기는 수도 있고 이걸 뇌실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양이 많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조금 내 가지고 피를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항목이 되겠는데 모야모야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린애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 혈관이 만들어질 때 혈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 잘 발생될 경우에는 큰 혈관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자질구레한 작은 혈관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 같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모야모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조그맣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은 쉽게 터지든지 또 아니면 막히든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오게 되는데 어린애들에서 발생되는 중풍의 원인은 모야모야병입니다. 선천적인 혈관 기형. 그래서 보시면은 애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또 머리 아프고 토하거나 이럴 경우는 꼭 혈관을 촬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혈관이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한 번 좋아졌다가도 또 다시 반복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는 혈관 이식 수술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혈관이 여기 없잖아요.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이식된 혈관을 통해서 요게 뇌 속으로 혈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뇌에 피가 많이 가게 그런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 드린 것이 수술이 필요한 그 두통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두통이 여러 원인으로 많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두개강내 항진에 대한 두통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머리 아프면서 메스껍고 토하고 의식 변화가 있든지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반드시 뇌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그 설명드렸다시피 특히 뇌종양, 뇌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환자의 예후와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환자 여러분들도 이런 그 두통이 생겼을 때 너무 그냥 단정적으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신경성 두통이다, 별거 아닌 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